박문성 위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었다.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파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파 정관 제14조에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제15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칫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마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월드컵에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그 다음에 국회가 현안 질의한다고 할 때 또 올렸다. 문체부가 발표하는 날 끝나니까 이걸 또 흘렸다. 그래서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인사권의 외부의 힘이 특히 정치 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있다. 제재를 내린다. 그거를 문체부도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쿠웨이트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몰수패 처리를 당한 바 있는데요.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 기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 피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해당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 개최권을 얻었는데 참가팀인 이스라엘을 종교 정치적 문제로 거부를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됐다며 피파는 외부의 힘이나 정치의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컵 등의 제재를 내릴 때는 정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다음에 인사권이 돈재성 문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 때 등 외부의 힘, 정부나 정치가 축구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협이 감사나 현안 질의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어 박문성 위원은 2005년과 2011년 축구협회가 국회로 향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피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파 제재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아니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 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하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정의를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JP 스포츠 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국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면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트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면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만한 행태, 태도.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치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복수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여 유례를 찾기 힘든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하나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이 나돌았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은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당시 이동국 선수는 대표팀의 부동의 스트라이커였는데요.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던 테리우스 반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 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가르친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엘의 김민재 등이 질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3급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